자, 여기는 역시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오른쪽에 쭉 있고 밑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배후에 있고요. 정주 인구죠. 그리고 이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이마트도 있네요.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디 입지의 상가가 가장 좋은 상가일까요?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 이때는 기준점을 뭘로 봐야 되냐면 최단 거리의 동선, 그러니까 입지하고 사실 동선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입지의 상가가 되려 그러면 그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거든. 그러려면 최단 거리 동선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사실 이걸 따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 어폐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배후의 아파트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다니느냐 따라서 좋은 입지냐 덜 좋은 입지냐 상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출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출구가 있고 출구가 3개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쪽에 많죠. 밑에 오른쪽으로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 밑에도 아파트 있고 이 오른쪽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좋은 입지의 상가는 3번 입지도 있고 4번 입지도 있고 1번, 2번, 5번까지 이렇게 입지, 건물의 위치를 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냐면 4번 입지입니다.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왜? 이 전철역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나는 건물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왜 더 4번 입지가 더 좋은 상가냐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들도 이 길을 따라서 쭉 와서 전철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계신 분들, 아래쪽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5번 입지 쪽으로 쭉 올라가서 4번 입지에서 좌회전해 갖고 전철역 쪽으로 가게 됩니다. 퇴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입지를 판단을 할 때 이 4번 입지가 지금 각지란 말이야. 두 개의 인도를 이렇게 양쪽에서 접하고 있는데 한쪽 면으로는 오른쪽 아파트의 거주자분들이 흘러 다니고 또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4번 입지 그 코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철 출구 쪽으로 동선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4번 입지는 오른쪽 아파트 거주자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입지의 상가를 찾으려면 사람들이 다니는 교차점에 있는 상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화면상으로 오른쪽에도 아파트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아파트 있고요. 가운데 상가들이 있고 전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오른쪽 아파트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 아래쪽 아파트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 그 교차점, 만나는 지점, 만나서 어디로 간다고? 전철역으로, 전철역 출구로. 퇴근도 마찬가지로 전철역에서 나와서 오면서 오른쪽 아파트로 가고 여기 와서 밑으로 우회전해서 밑에 있는 아파트로 동선이 잡히고 그 교차점, 이게 바로 4번 건물의 입지입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의 상가를 찾을 때는 뒤에 배후가 있고 거기 전철역이 있고 그랬을 때 어디가 교차점이 되는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아파트 거주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그 교차점을 찾으면요 거기가 임대료가 가장 높습니다. 또 이 4번 입지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뭐가 또 있어요? 이마트까지 있어요. 그럼 이마트는 여기 거주하신 분들 다 올 거 아닙니까? 전철역 출구도 그쪽이고. 그래서 앞으로 입지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상에 교차되는 데 있는 그러한 입지의 상가를 찾으시면, 그러한 상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는 매물이나 분양을 하지 않아서 물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입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사례를 볼까요? 자, 어떤 입지가 가장 좋은 입지일까? 자, 북쪽으로 위에는 8,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7,000세대 아파트가 있고 그냥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본 겁니다. 밑에는 중앙공원이 있고 왼쪽으로는 관공서 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1, 2, 3, 4 그 입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의 상가일까요? 이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데가.
내가 만약에 같은 돈으로 상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 해야 되거든. 1번, 2번, 3번, 4번 다 할 수가 없잖아. 다 한다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에서 상가가 매물로 나왔거나 분양을 하고 있거나 경매가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금과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좋은 입지를 찾아야 되거든. 입지 플러스 상권이 가장 좋은 데를 찾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보시기에 몇 번 같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번 입지가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왜? 8000세대 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분들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2번 건물 앞으로 올 것이고 7000세대 아파트 위쪽에 거주하신 분들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2번 앞으로 올 것이고 교차점이네요.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들이니까 항상 거기 계시겠죠. 그러면 1번이나 다른 데 나쁘다? 그렇지 않다. 상대적으로 2번이 가장 좋은 입지다 이겁니다. 1번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8000세대 아파트 왼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 상가로 올 것이고 1번 입지 쪽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점심 식사하러 회식하러 1번 쪽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1번 입지 쪽으로. 여기도 교차점이네요. 다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한 260일 정도만 출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일 정도는 관공서 옆에 관공서 인근 상가들이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전달되시죠? 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2번 입지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8000세대 아파트와 7000세대 아파트가 360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번이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가 올 것이고 동선이 잡히는데 1번도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2번보다는 좀 약하다. 아니 물론 1번도 좋습니다. 왜? 이유는 관공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00일은 근무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공서 옆에 정말 조용합니다. 시청, 구청, 법원, 세무서 이런 데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겠지만 민원인들도 가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명절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를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 전달됐죠? 자, 여기에서 가장 나쁜 입지의 상가는 어딜까? 1, 2, 3, 4 중에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어딘지 나오나요? 예, 3번 입지가 가장 나쁜 입지의 상가입니다. 1, 2, 3, 4 중에서.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앙공원 옆에 있는 상가나 건물은 입지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관공서가 있잖아요. 10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은 관공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7000세대 아파트, 8000세대 아파트 분들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반려견 산책을 위해서 또는 데이트를 위해서 오긴 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그런 운동을 하거나 또는 산책을 하거나 반려견 운동을 시키거나 그런 게 끝나면 귀가를 해요. 소비라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전달이 됐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 가운데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이 있고 한쪽으로는 아파트, 한쪽으로는 중앙공원, 한쪽으로는 관공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 것으로 저는 지금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7000세대 아파트가 관공서 부지 쪽에 있고 관공서가 그 7000세대 아파트 부지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면 그때는 1번 입지가 가장 좋은 입지의 상가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요 샘플은 제가 상가를 하면서 상가 투자를 하고 답사를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깨우친 겁니다. 아,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입지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옆에 상가들 옆에 뭐가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관공서가 있는지, 중앙공원이 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지 이런 걸 놓고 입지가 좋다 나쁘다를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서 아마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꽤 많이 입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입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다 다르니까. 입지, 즉 위치가 다 다르니까 상가나 건물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거는 PPL도 아니고요. 답사다니면서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서울에 상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당인동 국수공장이라고 돼 있죠. 뭐 계단도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골목 안으로. 그런데도 여기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봐서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답사다니고 뭐 답사다니다가 어디 맛집 같은 거 갈 때 여기 가면 손님들이 많았어요. 국수를 직접 거기에서 만들어서 국수 판매를 하는 곳이라서 얘는 그러면 뭘로? 입지도 좋지 않고 앞에 동선도 잡히지 않는데 무엇으로? 업종, 아이템으로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즉 동선과 입지를 극복한 모습입니다. 이런 데가 되게 많죠. 또 오른쪽도 그냥 골목에서 또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 아닌데, 즉 입지도 안 좋고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도 아닙니다. 그냥 이 주택에 사시는 분만 있는 곳인데 여기를 젊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아주 이쁘게, 아주 트렌디하게 바 같은 거로 만들어 놨어요. 와인도 팔고 뭐 스파게티.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여기 가서 소비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즉 이것도 뭡니까? 입지 안 좋죠. 아주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만 다니던 그런 동선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리모델링, 용도 변경, 근색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젊은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와서 입지와 동선이 극복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판단해서 이왕이면 그러한 라인의 상가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5번째 강의는 입지와 동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가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